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9월 29일 열린 2019 로드월드 챔피언십 로드레이스 남성 엘리트 부문. 일주일 내내 내렸던 비가 마지막 날 절정에 달하면서 올해의 로드월드 챔피언십은 요 몇 년간 진행되었던 경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였다는 평가를 받은 경기였습니다. 요크샤의 리즈에서 출발하여 헤로게이트까지 이어지는 당초 280km 구간은 폭우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는 바람에 약 260km 길이로 상당히 단축되었는데요. 경기 전체에 커다란 오르막은 없었지만 헤로게이트의 서킷에서 진행되는 9바퀴의 레이스는 테크니컬한 코너와 미끄러운 낙엽으로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코스였습니다. UCI 포인트에 따라 시드를 배정받은 42개의 국가에서 197명의 선수가 이번 시합에서 뛰었는데요. 이번 로드월드 챔피언십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선수는 스페인의 알레한드로 발베르데, 작년 디펜딩 챔피언이고요. 벨기에의 필립 줄베르, 그렉 바네범의 올리바 나이센, 프랑스의 줄리앙 알라필립, 이태리의 마테오 트렌틴, 네덜란드의 매튜 반더폴, 콜롬비아의 나이로 퀸타나, 슬로베니아의 프리모즈 로글치, 영국의 게라인트 토마스, 슬로바키아의 피터 사간 등등 세계 최강의 스타급 플레이어들이 레인보우 저지를 두고 우중 라이딩을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열렸던 날 기온은 약 10도 정도,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바람에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선수들이 어택을 시작하면서 초반 브레이크어웨이가 형성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열 것은 아일랜드의 댄 마틴이었으나 곧이어 슬로베니아의 프리모즈 로글리치가 따라붙었습니다. 이런 장거리 레이스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팀에서 먼저 브레이크어웨이를 보내고 강팀은 후반을 노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하도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앞에서 달리나 뒤에서 달리나 똑같이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초반부터 강력한 선수들이 브레이크어웨이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펑크의 연속. 비 속에 막아 꼈는지 많은 선수들이 펑크가 연속으로 나기 시작했고, 이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기재 고장을 겪은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끄러운 도로 탓에 선수들의 낙차도 이어졌는데요. 이 정도면 미끄러운 길이 아니라 침수도로를 달리는 상황이었죠. 아일랜드의 팀카가 룩셈부르크 선수를 들이받으면서 낙차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슬로베니아의 타데이 포가차와 러시아의 파벨 시바코브가 낙차에 휘말려 뒤처지기도 하고, UCI 공식 지원 차량이 헝가리 선수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브레이커웨이에 달리는 11명의 선수들에는 프리모즈 로글리치와 나이로 퀸타나, 리처드 크라파제 같은 그랜드 투어 우승자들도 있었고, 마그너스 스코트와 얀 폴라, 알렉스 호스 같은 거물급 라이더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브레이커웨이에 달리는 모든 선수들이 우승을 염두에 둘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펠로톤은 이들을 쉽게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펠로톤에서 오늘의 브레이커웨이 킬러로 나선 것은 다름 아닌 호주의 로안 데니스 선수. 상당히 강한 페이스로 펠로톤을 이끌면서 거의 100km가 넘는 거리를 선두에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로안 데니스를 지원해준 것은 네덜란드의 요스 반 엠덴 선수. 최정상급 타임 트라이얼리스트가 선두에서 펠로톤을 이끌자 브레이커웨이와 시간 차이는 5분 이상 벌어지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장거리 코스에서는 브레이커웨이와 시간 차이가 10분 이상 벌어지게 되고, 앞에서 달리는 선두 그룹이 큰 시간 차이를 달리면서 우승을 향한 꿈과 희망을 품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펠로톤에서 워낙 심하게 쏘아대는 바람에 경기 중반이 넘어가며 헤로게이트 서킷에 진입했을 때는 약 1분 30초 정도의 시간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브레이커웨이를 달린 11명의 선수들은 로안 데니스와 요스 반 엠덴 선수의 강력한 추격에 희망을 잃고 서킷을 시작하자마자 11명 전원이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경기 중반까지 브레이커웨이를 앞서간 로안 데니스 선수 역시 추격을 성공시키고 서킷에 진입하면서 경기를 포기하게 되었고요. 펠로톤도 서킷에 진입하면서 9바퀴의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고 멋진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워낙 폭우가 엄청나게 내리는 바람에 방송 헬리콥터가 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촬영하는 오토바이들도 카메라 교체를 위해 퇴장하면서 약 1시간 정도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펠로톤이 서킷에 진입하는 순간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선수들의 뒤엉킨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벨기에 팀의 필립 줄베르. 이번 뚜르드 프랑스에 선발되지 못하면서 올해의 가장 큰 목표를 월드 챔피언십으로 잡은 상황이었는데요. 낙차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같은 팀의 렘코 앤 베네폴의 지원을 받으며 펠로톤에 합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약 200m 거리에서 죽어라고 쫓아가는 필립 줄베르. 하지만 펠로톤 선두에서 우승이 유력한 스프린터들을 제거하기 위한 프랑스 팀의 가속으로 필립 줄베르는 그 200m 차이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원을 하기 위해 내려온 렘코 앤 베네폴과 함께 필립 줄베르는 눈물을 흘리며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프랑스 팀의 레미 카바네는 펠로톤을 가속하면서 빠른 속도로 레이스를 끌었는데요. 헤로게이트 서킷에 있었던 낮은 어필에도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되면서 많은 스프린터들이 줄줄이 경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샘 베넷, 덴마크의 카스퍼 페데슨, 뉴질랜드의 디온 스미스가 경기를 포기했고, 펠로톤의 노장 알레한드로 발베르데도 추위와 체력 고하를 이기지 못하고 경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를 흔들기 시작한 미국의 로슨크레덕 선수. 약 67km 남은 상황에서 장거리 어택을 시도하며 펠로톤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 스위스의 스테판 쿵 선수. 두 명의 선수는 펠로톤과 약 30초 이상 시간 차이를 벌리며 꽤 오랫동안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브레이크어웨이가 다시 형성되면서 펠로톤이 또다시 가속하는 바람에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200km가 넘게 빗속을 달리면서 추위와 한참을 싸운 덕분에 너무 많은 선수들이 지쳐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체력적인 난이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난이도의 경기가 되어버렸는데요.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잠깐 방심하는 순간 낙차로 이어지는 아찔한 장면도 많았습니다. 약 47km 지점에서 펠로톤에서 뛰쳐나와 브레이크어웨이를 합류하는 데 성공한 덴마크의 마즈 페더슨 선수. 작년 론데반 플랜드런에서 2위를 하면서 깜짝 주목을 받은 선수였는데요. 선두에서 달리던 로슨크레덕이 무너지면서 지아니 모스쿤과 마이크 트니슨이 합류했고 4명의 선수들이 한동안 함께 달렸지만 서로 가진 생각이 너무 달라서 손발이 잘 맞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무슨 대화를 하면서 달렸을까요? 네덜란드의 마이크 트니슨 선수는 브레이크어웨이를 한동안 함께 달렸지만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3명의 선수만 살아남게 됩니다. 한동안 이어진 소강 상태. 펠로톤은 약 20초 뒤에서 추격하고 있었지만 이태리의 지아니 모스콘이 브레이크어웨이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이태리 팀의 알베르토 베티올이 펠로톤을 틀어막았습니다. 약 35km 남은 거리에 이제 체력이 남아있는 진짜 배기 승부만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마침내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만든 선수는 바로 네덜란드의 신성 매튜 반더폴. 매튜 반더폴이 순간 가속을 하자 펠로톤 전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매튜 반더폴은 올해 암스텔 골드레이스에서 어마어마한 어택을 성공시켜 우승을 따낸 이력이 있는 무서운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를 놓치는 순간 경기가 끝난다는 것을 직감한 많은 선수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매튜 반더폴을 잡아낼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테오 트렌틴 선수만이 매튜 반더폴을 잡는 데 성공하면서 이 둘은 선두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브레이크어웨이를 따라잡는 데 성공하면서 이제 5명의 선수가 시간 차이를 벌려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손발이 맞아 들어가는 브레이크어웨이. 5명의 선수는 서로 협동하면서 펠로톤과 시간 차이를 점점 벌릴 수 있었는데요. 펠로톤에서는 이태리와 덴마크, 네덜란드 선수들이 브레이크어웨이를 달리는 선수들을 위해 뒤로 빠지거나 펠로톤을 틀어막으면서 오직 프랑스와 벨기에 선수만 추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태리와 덴마크 선수들이 펠로톤을 틀어막으면서 끝까지 교대를 방해했는데요. 이 순간 정말 선수들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피니시까지 약 20km 거리를 남겨두고 6시간 넘게 비를 맞으면서 달린 선수들은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는데요. 이태리의 지아니 모스코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붙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항상 한 방에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마지막 서킷이 남을 때까지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따라붙는 데 성공합니다. 잠시 마지막 바퀴를 달리는 선수들의 표정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 13km 남은 상황. 마지막 서킷의 오르막길에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은 건 또다시 매튜 반더폴이었습니다. 매튜 반더폴이 순식간에 모든 체력이 방전되면서 브레이크어웨이에서 나가 떨어지게 된 것인데요. 고개를 들 힘도 없이 크랙이 찾아오면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마지막까지 함께 달릴 줄 알았던 네덜란드의 영건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뒤따라오는 펠로톤에게도 따라붙지 못하면서 매튜 반더폴 그 역시 한 명의 인간이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피니시를 향하는 4명의 선수들. 장거리 어택을 한 스테판 쿵은 너무 지쳤고 마즈 페더슨도 너무 오래 달렸습니다. 지아니 모스코는 이미 해롱해롱한 상태였고요. 이태리의 마테오 트렌틴도 지치긴 마찬가지였지만 4명의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상태가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남은 코스에 어필도 없었고 브레이크어웨이 선수들이 다 같이 스프린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펠로톤은 이미 1분 이상 시간 차이가 벌어진 상황. 주특기가 스프린트인 마테오 트렌틴이었기 때문에 4명의 선수들이 함께 달리면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스테판 쿵은 절규했고 마즈 페더슨은 침묵했으며 지아니 모스코는 5km 남은 상황에서 결국 이탈했습니다. 피터 사간도 마지막 순간에 발악에 가까운 어택을 시도했지만 따라잡기에는 이미 큰 차이가 벌어져 있었죠. 결국 피니시를 향하는 3명의 선수들. 서로 눈치를 보면서 준비를 하다가 200m 남은 순간에 마테오 트렌틴이 스프린트를 시작합니다. 마테오 트렌틴의 압도적인 스프린트를 기대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스프린트 대결을 마무리하는 것은 바로 마즈 페더슨이었습니다. 당연히 마테오 트렌틴이 이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으면서 덴마크의 마즈 페더슨이 가장 먼저 피니시를 넘습니다. 피니시를 넘자마자 곧바로 쓰러지게 되었고요. 악몽 같은 레이스를 견뎌낸 마즈 페더슨이 결국 꿈만 같은 2019 로드월드 챔피언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버티지 못한 마테오 트렌티는 아쉽게도 패배의 쓴잔을 들이마시게 되었고요. 덴마크의 마지 페더슨은 사실 경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우승 후보로는 전혀 거론되지 않은 선수였는데요. 클래식 라이더로서 분명히 주목은 받고 있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월드 챔피언십의 우승을 거머쥐면서 23살의 나이로 결국 레인보우 저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마테오 트렌티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었고요. 스테판 쿵은 아쉽게 3위를 차지했지만 스위스의 20년 만에 월드 챔피언 메달을 안겨주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덴마크의 마지 페더슨이 1위, 이태리의 마테오 트렌티니 2위, 스위스의 스테판 쿵이 3위를 하게 되었고요. 지아니 머스코는 4위로 아쉽게 포디엄에 오르지 못했고 마지막에 어택한 피터 사간은 5위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